앞으로 5년 경기 남부 도시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기흥수지 전역을 아우르는 용인 플랫폼 시티.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도시의 기본 구조가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GTX-A 개통과 첨단 산업벨트 확장이 맞물리면서 이곳은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뛰어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맞아요. 플랫폼 시티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획 중인 대형 개발 사업 정도로 여겨졌는데 올해 들어 현장이 본격적으로 공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사람들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교통체증, 생활 편의시설 부족, 그리고 산업 기능의 분산 같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플랫폼 시티 완성으로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레퍼런스 자료들을 바탕으로 플랫폼 시티의 개발 현황, 진행 중인 갈등, 산업교통의 미래 전략, 그리고 2030년 이후 전망까지 하나하나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게요. 플랫폼 시티는 기흥구 보정 마북 신갈동, 그리고 수지구 상현 풍덕천동 일원 약 272만, 약 83만 평에 조성되는 초대형 복합도시입니다. 총 인구는 2만 7천 명, 1만여 세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 AI 바이오 R&D 센터, 상업문화 복지 기능이 통합된 자족도시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죠. 경기도, 용인시, GH, 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고 있고 2024년 실시계획 인가 후 2025년 초 착공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구역 지정 개발계획 고시까지 행정 절차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종이 위의 도시가 아니라 실제 구조물이 올라가는 물리적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부지조성공사가 핵심입니다. 총 6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돼 단지 조성, 지하차도 설치, 방음벽, 보도육교 등 기반 구조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 단계는 도시의 뼈대를 만드는 과정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구별로 보면 GH가 1, 2공구를 맡아서 2030년 12월까지, 용인도시공사가 3공구를 맡아서 2027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특히 올해 5월 현장회의에서 주민 불편 최소화, 교통정체 완화, 공공시설 관리,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논의되면서 사업 속도도 점점 더 붙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보정동 전원주택 사업부지 보상 논란이에요. 네, 상황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M사는 2010년에 이미 67세대 규모 타운하우스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60%까지 진행했어요. 당시엔 플랫폼시티 계획이 나오기도 전이었고요. 그런데 자금을 대던 저축은행이 부도로 무너지면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신축 중이던 건물은 제외한 채 토지만 공매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토지를 낙찰받은 H건설이 이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플랫폼 시티가 발표되자 GH는 H건설에게 토지와 건물 일체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M사는 당연히 강력히 반발했죠. 자신들이 건축 허가권자이고 이미 수억 원대 부담금을 납부하며 적법한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GH는 철거 판결이 났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사가 GH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지난 10월 법원이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건물 철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플랫폼시티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된 셈이에요. 이 갈등은 플랫폼 시티의 구조적 규모에 비하면 작은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건축허가권 보상 문제는 앞으로도 후속 협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죠. 이제 다시 전체 그림으로 돌아가서 왜 플랫폼시티가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지 살펴보면 바로 GTX-A 개통과 구성력의 부상 때문입니다. 구성역은 원래 수인분당선 주요 역 정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GTX-A 개통 구간이 연결되면서 강남 접근성이 38분대까지 단축됐습니다. 강남 판교 동탄 3축을 모두 포용하는 교통 허브가 된 거죠. 교통은 도시의 가치를 가장 빠르게 바꾸는 요소잖아요. 그뿐 아니라 플랫폼시티 완공 후에는 복합환승센터, 대규모 상업시설, R&D 오피스, 컨벤션센터 등이 구성역 중심으로 들어옵니다. 예전처럼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머물고 소비하고 일하는 중심지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업의 가치는 결국 첨단 산업에서 완성됩니다.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122조 투자, 남사 이동, 삼성전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360조 투자, 기흥 캠퍼스 확장까지 이 모든 산업축이 플랫폼 시티 생활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산업벨트가 한 도시 권역 안에서 완성되는 건 정말 드문 사례예요.
산업 일자리 플러스 R&D 인력 플러스 협력업체 플러스 가족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구조적으로 인구와 소비가 늘어나는 성장형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시티가 단순한 부동산 호재가 아니라 자본이 흐르는 방향이 이미 결정된 도시라고 평가하는 거죠. 2030년에는 플랫폼 시티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본격적인 건축 입주가 시작됩니다. 특히 2026에서 2027년 오피스 상업시설 착공이 본격화되면 도시가 갑자기 속도를 얻게 될 거예요. 또 2030년 전후로 SK와 삼성의 1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 연구 인력, 협력업체 인력, 가족 인구까지 들어오면서 생활권은 한 단계 더 확장되겠죠. GTX-A 전 구간 개통까지 되면 구성역의 위상은 동탄 다음 최상급지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초입 단계, 진짜 평가는 203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까지 나온 구간들을 지도상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반도체 산업벨트가 북쪽 기흥과 남쪽 남사를 잇고 GTX-A가 동탄 수서 강남권을 관통하며 플랫폼 시티가 그 중심에서 교통산업 주거를 묶어주는 거대한 연결축이 된다는 점이죠. 결국 플랫폼 시티는 경기 남부의 교통과 산업,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내는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산업이 확장하고 인구는 모이고 자본은 순환하고 도시 가치는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보정동 전원주택 보상 문제처럼 개별 갈등들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기업 유치 전략도 아직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래도 큰 방향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망 확장, 산업벨트 완성, 플랫폼 시티 입주 과정이 모두 동일한 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플랫폼 시티는 앞으로 5년간 경기 남부의 교통산업 주거 체계를 완전히 재편할 프로젝트입니다. 수십조 단위 산업벨트와 GTX-A, 자족형 도시구조가 결합되며 새로운 성장축이 열리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용인 플랫폼 시티 개발 호재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지식 여정을 함께 하시죠.